근데 오늘은 사실 김용남 정책위의장이 나오셨으니까 개혁신당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네. 이제 첫 번째 질문은요. 아무래도 이제 김 정책위의장님의 행보가 좀 궁금해요. 비례대표 출마설이 나오는데요. 아니 그거는 다음 주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는 한다라는. 근데 지금 마음속으로 어떻게 좀 결정을 좀 하신 상태예요? 이거 릴리즈하는 시점만 좀 고민 중이신 거지 좀 결정은 하셨습니까? 저희 같은 소수당은요. 사실은 양당의 공천이 마무리된 다음에 맞아요. 출마를 밝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전략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양당의 공천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 국민의힘 그 공천이 안 된 상태에서 화성을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바로 어떤 이준석 대표의 장점을 희석시킬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판단한 후보를 바로 공천하잖아요. 국힘 쪽에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중에 밝혀도 비례는 밝힐 수 있잖아요. 비례는 나중에 하잖아. 그거 왜 또 그거 가지고 트집 잡아요? 전략을 미리 밝히면 그게 전략이에요. 알겠습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의 경기 화성을 출마 좀 언급을 하셨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뭐 좋다 나쁘다 평가가 갈리더라고요. 장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비례무새거든요. 누구보다 이준석 대표의 미래를 이제 많이 같이 고민해 주시고 하셨는데 정치인이 배지를 달아야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제3신당이 지역구에 출마해서 배지를 달 수 있을 것이냐라는 가능성은 좀 낮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제3신당 이준석 신당에 기대를 갖는 것은 우리 김용남 정책위 의장님, 천하람 위원 그리고 이준석 대표 이기인 대변인, 허은하 이런 분들이 배지 달아서 5월 30일부터는 양극단의 이런 갈등 분열 정치 본회의장 안에서 좀 희석시켰으면 좋겠다. 저 정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이 의정활동하는 건 모습 보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조국 신당처럼 저렇게 다 비례 정당으로 갔어야 한다고 저는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 안 하고 다 뭐 지역 나가니까 저도 나간다. 이것은 좀 명분 있는 선택에 너무 연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나 허은하 전 의원이나 좀 미래가 어둡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당선되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고 되게 완곡하게 표현을 할게요. 근데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개혁신당에선 그래도 뭔가 유리한 지점을 이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 둘을 각 지역구에 내보낸 거잖아요. 유불리를 떠나서 사실은 출마 명분이 있는 곳을 고른 것이죠. 명분. 데이터는 없었습니까? 그래도 뭐 조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수치적인 분석을 했을 것 같은데요. 아니, 데이터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뭐 34.5세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준석 대표는 30년은 정치를 더 할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동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30년 후에도 우리나라에서 또 어쩌면 동탄에서 정치를 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기대를 보내주시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고 개혁신당의 주변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 그러니까 이원욱 의원이나 야양자 의원하고 밀접하게 지리적으로 근접한 곳에서 반도체 벨트를 형성하자는 의미가 있었고요. 이준석 대표의 실수는요.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영입을 안 한 거예요. 제가 저를 공관위원장 했다면 1번 양양자, 2번 이준석, 3번 허은하, 4번 김용남. 천하람 위원장은요? 6번. 그러면요. 천하람 위원장까지 분명히 저는 비례 정당 투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10% 이상. 그런데 이게 좀 너무나 안타까워요. 아직도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아니, 여러 차례 이준석 대표는 지역 출마를 공언해 왔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기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막 그렇게 도장 찍어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선관위 아니 약속 대련이라고 생각할 텐데. 아니 그건 약속 대련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러면 서영주 부대변인님. 아니 저는 조금은 의아한 게 김종인 공관위원장, 그러니까 장성철 공관위원장이 대집분한 자리를 뺏은 김종인 공관위원장께서 대구 가라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한번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그랬으면 대부분 공관위원장이 어렵게 모셨으면 그 정도 의사를 밝히면 이준석 대표가 고민할 만한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고사를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화성을 갈게요.
저 대구 가는 것보다 화성이 좋을 것 같아요가 본인 의사였다는 측면에서는 뭔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어차피 대구에서 지역을 출마하나 화성에서 출마하나 지역구 출마에 있어서 생존력이 떨어진다면 명분상 대구 가는 게 맞죠. 김종인 공관위원장 말이 맞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대구에서 뭔가 개혁신당이 보수의 재건을 어떤 이미지를 위한 하나의 출마를 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뭐 비례를 주든 할 테니까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화성을 오다 보니까 개혁신당이 왜 생겼지? 라는 의문을 갖게 돼요. 보수가 지금 현재 뭐 윤석열 정부가 너무나 부끄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고 보수가 봐도 부끄럽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진짜 보수가 아니니까 우리가 진짜 보수를 하겠다고 개혁신당 만든 걸로 기억하는데 그냥 하나 그 원오브 데미 아니 그들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3지대 중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화성을 해서 한석 어떻게 해서 이겨서 가져온다 하더라도 개혁신당의 어떤 기치 자체가 정말 이들 좀 얻을 게 없다는 측면에서 좀 안타깝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원래는 대구 출마 이제 가능성이 그렇죠. 거론됐던 게 김종인 이제 위원장의 이제 말이나 이런 것들도 다 뒷받침하는 것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김종인 효과가 그렇게 개혁신당 내부에서 큰 것 같지 않다. 또 그 무게감이 기대했던 것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김종인 위원장께서 거대 정당에서 활동하실 때하고 지금의 개혁신당의 상황은 많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때는 거대 정당에서 넘쳐나는 출마 희망자 그리고 수많은 현역 의원을 어떻게 솎아내느냐. 소위 국민들이 저 사람은 좀 다음 국회에서 안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기가 막히게 잘라내면서 그 총선 승리를 이끌었다면 지금 개혁신당은 비워내는 것보다는 채워 넣어야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상황은 완전히 다른 것인데 이런 그 작은 정당에서도 그동안의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좀 앞으로 한 달 남은 총선까지 보여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대기업 알겠습니다. CEO가 스타트업으로 가서 겪는 어려움이랑 비슷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좀 특기가 달라서 느끼기에는. 지금 예. 좀 시간이 걸리는 건데 좀 더 지켜보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광고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